자, 수투 데이 11이고 74번 봅시다. 대충 2차함수하고 1차함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차함수는 x 이퀄 2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v자가 이렇게 꺾일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다라는 건 직접 줬고 이 친구가 7-3배의 절대값 x-의 3이다라는 것도 줬습니다. 자, 인테그랄 볼 텐데 인테그랄 뭐 0부터 x까지의 ft dt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x부터 5까지의 gt d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친구의 값의 최소값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넓이로 볼 텐데 넓이로 보면 어디까지를 fx로 적분해야 되고 어디부터 5까지를 g로 적분해야 제일 작은 건지를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를 그냥 h라는 함수로 두고 그 친구의 도함수를 구해보는 게 빠를 거야. h'은 여기가 fx가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의 gx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 부호가 당연히 언제 바뀌냐? 누가 f냐? 이 친구가 f고요. 이 친구가 g야. 자, 그럼 당연히 대소관계가 바뀌는 1과 4 기점으로 봤을 때 f 빼기 g니까 초반에는 뭐냐? f가 맞죠? f 빼기 g니까 이 부분 여기는 도함수가 양수고 여기는 f 빼기 g가 음수고 여기는 다시 양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h라는 함수는 대충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1까지 올라갈 거고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4까지 내려갈 거야. 맞죠? 근데 다친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최소값이냐 0부터 5까지라서 뭐 0이 대충 요 정도에 있다고 치면 뭐 5는 요 정도에 있을 테니까 0부터 5까지의 최소값 후보가 0이랑 4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는 직접 해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h의 제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0부터 0까지가 될 테니까 단순히 인테그랄 0부터 5까지의 gx dx 해보면 되는 거고 h의 4라는 값은 또 실제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는 fx를 적분하시고 플러스 4부터 5까지는 g를 직접 적분해보면 된다. 물론 절대값이 붙어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를 적당히 나누거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 찾거나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뭐 이쪽도 둘 다 알아서 하시고 둘 중에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니까 계산은 맡길게요. 75번 갑시다. 75번도 대충 조건이 곱해서 0이다라는 것은 fx라는 친구가 4이거나 fx라는 친구가 4x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 3개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중근은 2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먼저 fx랑 뭐 4x 아니면 fx랑 4 어느 한쪽의 위치 관계를 고정해놓고 나머지 한쪽의 위치 관계를 찾으면서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만약에 y는 4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그러면 이미 근이 3개예요. 그지? 그러면 y는 4라는 상수함수가 노란색이 아닌 곳에서 만나면 근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안 돼. 근데 어쩔 수가 없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졌냐? 안 만난다고 치면 근은 3개가 맞는데 여기는 중근이 되겠지만 중근 2개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당연히 상수함수가 이런 데 지나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지나가면 또 똑같은 논리로 여기는 중근이 되겠지만 뭐 여기서 안 만나니까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y는 4x가 지나가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또 만약에 y는 4x가 안 만난다고 치자. 여기서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불가능한 게 fx 이퀄 4 쪽에서 새로운 근이 2개가 나타나야 되거든. 그럼 2개 나타난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극소값을 지난다라는 건데 그러면 총 하나, 둘, 3개는 맞지만 중근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접선 쪽 느낌으로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처럼 그려볼게. 자, 이게 4x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근은 2개고요. 이미 여기는 중근이야. 맞나? 그치? 그러면 또 y는 4x라는 친구가 또 딴 데를 이쁘게 지나가주면서 근이 3개가 되면서 중근을 하나 더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미 2개니까
새로운 근을 하나만 더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랑 여기에도 새로운 근이 생기니까 총 근이 4개가 되고 또 이상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답이 찾아지는 게 이 정도의 y는 4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중근이 하나 있고 여기에 실근이 하나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y는 4x란 친구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주면 여기가 이제 중근이 되고 저 아래에서 한 번 더 만나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서 중근, 중근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생 노가다라 열심히 하시면 돼. 아무래도 y는 4와의 위치 관계로 식을 세면 좋을 테니까 내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라고 둬보면 fx는 이렇게 식을 셀 수가 있겠지. fx는 x-알파의 제곱, 제곱창 1이라고 줬나? x-의 베타 플러스의 4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이번에는 이 초록색 y는 4x와의 위치 관계도 한번 식을 세워보고 싶단 말이지. 이럴 때 3차 함수와 접선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세근의 합 같은 걸 이용하면 미지수를 마구마구 둘 필요가 없겠지. 자, 지금 상수함수 y는 4와의 위치 관계를 통해 무엇을 알았냐면 세 근의 합이 알파 중근 베타 하나니까 알파 더하기 2알파라고 쓸게요. 2알파 더하기 베타란 말이야. 그치? 근데 초록색 쪽과의 교점을 보면 세 근의 합이 바로 베타가 중근이가 됐으니까 베타에다가 베타 이렇게 베타가 2개가 중근이고 여기 저 멀리 뭔가 또 하나가 있다 뭐 이런 거지. 세 근의 합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알파 마이너스의 베타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구나. 그쵸? 그러면 결국 초록색 쪽 식을 세워보면 fx란 친구는 베타에서 접했습니다.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요. 또 하나의 근은 x 빼기 괄호치고 2알파 마이너스의 베타요. 누구와의 위치 관계가? 4x와의 위치 관계가 그렇습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을 하면서 x세제곱의 개수는 맞아 떨어져 있을 거고 x제곱의 개수도 맞아 떨어져 있을 거야. 왜? x제곱의 개수는 세근의 합에 관여할 거 아니야? 근데 세근의 합을 이미 맞춰놓고 미지수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x의 제곱의 개수까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건 결국은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를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알파랑 베타에 대한 분명 관계식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하나로 줄 거예요. 미지수가 하나로 준 상태에서 f'의 0이 0보다 작다 쪽을 해주시면 딱 하나 나오더라고. 계산하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쭉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자, 76번.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와 1차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겁니다. AD는 6BC, 인테그랄 값은 얼마다? 이렇게 나왔다. 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게. 자, 얘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건우야, 이거 x절편이 어디랑 어디예요? 자, 여기에다가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순서대로 A, B, C, D입니다. 자, 이때 AD는 6BC다라고 했습니다. A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B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의 6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 C, D가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냐? 그러면 이 대각선의 길이의 비율은 X값의 비율, Y값의 비율과 일치하겠지? 그 말은 B에서부터 C까지의 이 X값 차이를 내가 T라고 두면 A에서부터 D까지의 X값 차이는 6T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인테그랄 A부터 D까지 GX 빼기 FX 그게 무슨 말이냐 보자. 이 새끼가 G야 1차 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F야. 누구 빼기 누구냐면 G 빼기 F니까 A부터 D까지 1차 빼기 2차를 하면 첫 번째 여기는 S1이라고 할게. 양수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여기를 S의 2라고 하면 S2는 음수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여기의 넓이를 S의 3라고 하면 S3는 또 양수로 나오겠지. 맞냐?
자, 그렇다면 6분의 11이다 라는 식은 결국 넓이로 치면 S1은 양수, S2 부분은 음수, S3 부분은 양수로 나온다 뭐 이런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남아 비어있는 부분이지. 이 비어있는 부분을 S의 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넓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구마구 식을 유도해낼 건데, 원래 접히기 전에 원본 모양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위로 볼록인 부분하고 아래로 볼록인 부분 당연히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밑에 쪽은 S의 3 더하기에 S의 4예요. 맞냐? 근데 S3 더하기 S4는 미리 넓이를 구할 수가 있지 않나?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의 마이너스 1과 1 그 사이의 넓이지. 넓이 공식 쓰면 6분의 1 곱하기 뭐의 세제곱? 2의 세제곱으로 3분의 4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상태야. 맞냐? 자, 그 다음 이번에 뭐 해볼 거냐? 아까 B랑 C 사이의 X값 차이를 T라고 하자. 이 X값 차이가 바로 넓이 공식 때 쓰는 거였잖아. 그러면 S2의 식이 나오겠네. 여기 S2의 넓이는 6분의 어차피 최고차항 1이니까 이거 곱하기 T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맞냐? 자, 이번에는 A부터 D까지의 X값 차이가 6T라는 건 바로 이만큼 전체를 말하는 거지. 요거 전체. 맞냐? 그러면 S1, S4, S3에다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해놨어. 3분의 4라고. 맞아? 자, 그러면 결국 S1 더하기 S3 플러스 S4에다가 3분의 4를 더한 거. 잘못 썼다. 어디 잘못 썼다. 이거 S2 더하기 4 아닌가? S2 더하기 4. S2 더하기 4. 여기를 S2라고 넣었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전체는 S의 1, 3, 4, 1, 3, 4랑 3분의 4, 3분의 4를 더한 것이 6T라는 X값체에 대한 넓이 공식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6T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지. 맞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열심히 뭐 어떻게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일 것 같은데? 해볼까? 먼저 얘를 좀 바꿔보자. 뭘 바꿀 수 있을까? 먼저 이걸 좀 하는 게 낫겠다, 그지? S2랑 S4가 3분의 4인데 S2는 6분의 T세제곱이니까 S의 4라는 친구는 3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T세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S의 1 플러스, 자, 방금 S4를 구했으니까 S3만 냅두고 S4랑 3분의 4를 넘겨볼게. 그럼 먼저 이 새끼 하면 216 나누기 6은 또 6의 제곱이니까 36의 T제곱이겠지? 자, 거기에서 S4를 빼고 마이너스 3분의 4도 빼.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통분이 좀 귀찮긴 하겠다. S4 이거를 뺄 거니까 6분의 217T세, 이거 왜 제곱이지? 세제곱이죠? 이제 6분의 216에다가 얘를 빼는 과정에서 6분의 1이 더해졌으니까 6분의 217의 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빼기 3분의 4가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지? 그 다음에 S2라는 걸 요 노란색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S1 더하기 S의 3은 S2가 넘어가면 되니까요. 6분의 11에다가 S2 바로 6분의 T세제곱을 더한 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랑 이게 S1 더하기 S3으로 똑같습니다 라고만 두면 단순한 방정식이 되겠네. 그렇죠? 뭔가 1, 2, 3, 4가 엇갈려 있어서 복잡해 보일 뿐 그냥 차근차근 넓이 공식 때려박고 이거 하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넓이를 직접 3분의 4로 구할 수 있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단서는 부족하지 않는 그냥 단순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이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뭐 너무 기본이니까 다 알 거고요. 자, 이제 77 갑시다. 77.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하여 부등식 fx가 ft보다 작거나 같다.
를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지. 자, fx가 f의 t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in maximum x 이거를 g의 t다라고 하겠대. 함수 gt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가 작고요. 1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f0은 0이다. 자, 일단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때 gt라는 게 과연 뭔지를 한번 느껴보자고. 자, 예를 들어 봐봐. 만약에 t가 t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상수함수 ft는 이겁니다. 그죠?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히 이 부분이고 그걸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은 당연히 나 자신이지 뭐. 맞나요? 그치? 그러면 느껴지냐? t가 점점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여기에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가 다 gt인 거지. 그러니까 대충 똑같은 그냥 화살표 할게 대충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거예요. 맞냐? 근데 만약에 t가 극소값과 같은 높이의 여기가 됐다고 치면 t가 여기라고 치면 ft 이하를 만족하는 가장 큰 점은 이거지. 그 말은 x값이 갑자기 껑충 뛴 거지. 그러니까 그 x값을 함수값으로 갖자 하니까 이제 그 x값이 커진 걸 이렇게 해가지고 x값이 커졌습니다로 나타낼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는 빵꾸고 딱 노란색이 됐을 때 노란색이 됐을 때 딱 이 경계를 그린 거야. 경계가 됐을 때 딱 여기가 되겠지. 맞나? 자, 그 다음 봅시다. 이번에는 t가 요 정도 있다고 치자. 그럼 상수함수 ft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당연히 그걸 ft 이하를 만족하는 가장 큰 x값은 여기 있겠지. 그럼 노랑에서 초록으로 바뀌어간 과정을 생각해봐. 노랑일 때 여기 t가 좀 올라왔더니 상수함수가 같이 올라왔으니까 여기 점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커졌지. 그 말은 x값이 커졌다를 y값으로 갖자 하니까 x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맞나? 근데 문제는 자 여기 극대값 부분 있지? 극대값 부분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 극대값에서의 상수함수 ft 이하는 여전히 여기가 맞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커져왔던 게 맞아. 이거 직선으로 커지는 건 아닌데 그냥 대충 직선을 그리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만약에 t의 값이 극대보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수함수가 내려왔지. 그러면 그거 이하를 만족하는 가장 큰 x값이 방금 여기였던 게 여기로 내려왔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맞나? 자, 어디까지 내려올지 봅시다. 이제 점점 t가 따라라라라라라 하고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상수함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x값도 점점 내려오지. 맞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t값이 극소가 되면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되면서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데 그 최대값이 아까 어디였냐면 여기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랑 같은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는 쉬워. 이제 t가 이 극소를 지나서 오른쪽으로 커져만 갑니다. 그럼 상수함수도 위로 올라가면 가겠지. 그럼 당연히 그때의 x좌표가 계속 최대가 맞지.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커져 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겠지. 대슈. 자, 그러면 조건, 가조건. 극한값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고 여기고 그 말은 극소랑 같은 x좌표 여기가 제로다 이거지. 맞냐?
그 다음 나조건. 함수 gt가 t = 1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여기서 극대 가졌잖아. 그게 어디였어? 극대값의 x좌표였지. 따라서 3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었냐?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3. 문제에서 0,0이라고 줬으니까 x축 fx. fx는 x괄호 x-3의 제곱이었습니다. 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F1분의 G1, G3, G5를 구해보세요. 인데 뭐 F1은 직접 대입하면 되니까 G1과 G3과 G5가 뭔지만 각각 확인하면 돼. 자, 먼저 G1부터 봅시다. G1이 뭐냐면 T값이 1일 때, 즉 T값이 1일 때, 여기일 때 상수함수 긋고 걔보다 낮은 가장 큰 X좌표를 찾아라, 여기에요. 그럼 이거 비율관계 0, 1, 2, 3, 4였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G3을 봅시다. G3은 T가 3일 때 상수함수에게 그어 걔보다 이하인 가장 크고 내가 그나마 제일 커요. 3이네요. 그지? 그 다음 G5 T가 5일 때 인데 아까 비율관계로 0, 1, 2, 3 여기가 4였으므로 5는 분명 오른쪽에 빠져 있을 거고 그러면 F5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X좌표는 바로 자기 자신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4, 3, 5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 F1은 대입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5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데이의 12로 가서 82번 봅시다. 자, 3차 함수 fx는 x = -2에서 극값 4를 갖고 2차 함수 gx는 g1은 6을 만족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hx가 뭐라고 나와 있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gx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먼저 미분이 가능하다부터 찾아보자. 일단 문제에서 h형은 0이라고 줬거든. 그 말은 3차 함수도 0,0을 지나야 되고 2차 함수도 0,0을 지나야 돼요. 그 다음 f'의 0하고 g'의 0이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대충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볼게. 일단 3차 함수가 -2,4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왠지 극대값일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여기서도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0 이하 fx. 자, 그 다음 이제 0 초과일 때 gx로 갈아탈 건데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제 매끄럽게 바통을 이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마치 이제 오다가 여기서부터 스무스하게 받아갔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일단 미분은 가능해요. 그리고 충분히 1,6을 지난다 뭐 그 정도도 뭐 괜찮을 것 같아. 맞니?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이거지.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절대값 h'의 x의 dx. 요거를 망설임 없이 이거 바로 네 글자 땡땡땡땡이지 뭐 하고 읽어낼 수 있었어야 이 문제가 빨리 풀리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어느 쪽이랑 더 관련이 있냐면 속도가 속도 얘기랑 관련이 있지. 동준아, 위치를 ft라고 하자. 그럼 속도는 뭐가 되죠? f't라고 그냥 쓸게 일부러. vt가 되겠지. 그러면 속력은 뭐였지? 절대값 f't죠. 자, 그렇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의 t의 dt. 자, 이거는 식으로 봐도 식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 fb 빼기 fa지. 맨 시작점에서의 위치랑 맨 끝점에서의 위치의 차이지. 위치의 차이니까 우리 수학에선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아닌가? 물리에서 그러나 변위라고 하죠.
수학책에서 위치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뭐 똑같은 얘기지. 자, 근데 이건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빠르잖아, 그치? 속도를 적분하면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변위야. 그럼 반면 인테그랄을 취한 거를 적분을 하면 다 양수로 치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전진하든 후진하든. 그럼 내가 뭘 얻는 거야? 이동 거리를 얻는 거였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의 수직선상의 운동 FT를 이렇게 나타내보자고. 예를 들어 여기가 1초입니다. 1초일 때 수직선상의 5에 위치했고 3초일 때 수직선상의 마이너스의 3에 위치했고 그 다음에 수직선상의 5초일 때 플러스 3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5까지 VT dt 이 말은 F'dt랑 똑같은 거고 그 말은 변위를 찾으라는 뜻이겠지. 그건 뭐가 되겠냐? 1초일 때 5였는데 5초일 때 3에 있다는 건 뭐야? 마이너스의 2만 나오지. 반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5까지 절대값의 VTDT라 하면 무슨 말이냐? 총 이동거리를 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여기 5에서 쭉 무순진, 후진 해가지고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제 전진으로 바뀌어가지고 플러스 3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총 네가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얼마만큼 총 이동을 했냐 하면 8, 6은 14만큼 이동했겠지. 맞나요? 이게 속도가 속도에서 나오면 잘 알아들어도 이렇게 속도가 속도의 탈을 벗고 수투에 나왔을 때 너네가 가끔 못 볼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연관지어서 보여드린 거고 이게 바로 함수 hx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총 이동 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바라보면 되게 쉬워요. 왜냐? 봐봐래. 마이너스 2일 때 어디 있습니까? 4에 있어요. 그죠? 1일 때 어디 있습니까? 6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그림상은 이 2차 함수가 x축 아래까지 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번 밑으로 치고 들어간겨. 그럼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뭐시기까지 갔다가 6까지 가면 이거 이동거리가 10보다 크지 않니? 그치? 수직선상에서 4에 있던 게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6 갔다 생각하면 당연히 10보다 크죠? 근데 그렇지 않대. 이동거리는 딱 10이래요. 시작점은 4로 고정돼 있고 1,6도 고정돼 있는데 이동거리가 10밖에 없대. 그럼 뭐 해야 돼? 원점에서 바로 꺾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수정할 수가 있겠네. 미분이 가능해야 되므로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4였던 게 0 됐다가 6으로 가지. 됐나? 왜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는 당연한 게 만약에 3차 함수가 기울기가 음수인 채로 가지 않냐? 그럼 2차 함수가 바통을 이어봐야 되니까 밑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그럼 안 되겠지.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미리 꿀렁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바통 이어받는 건 좋은데 그러면 또 음수로 이미 가 있잖아. 음수로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 기울기가 0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3차 함수 쪽은 비율관계 0, 마이, 마3이죠. x 플러스 3에다가 x의 제곱, 최고차항 나와 있나? 최고차항 모르네. 뭐 곱하기 k. 근데 마이너스 2,4 대입해보니까 그냥 최고차항에서 1이네요. 이렇게 나올 거고 노란색 쪽 g는 0,0에서 교점, 아니 꼭지점. 근데 1,6이니까 6x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마지막 인테그랄은 직접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잘 나와.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표현이니까 이거 함수에서의 이동거리, 함수값의 총 이동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를 이 속도가 속도 쪽 얘기랑 엮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83번 가봅시다.
자, 정수 K에 대하여 fx랑 gx 중 크지 않는 값을 hx라고 하자. 더 작은 걸 hx라고 합시다.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모든 0부터 2까지 hx의 값을 구해보세요.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두 군데인데 역함수를 갖는데. 그럼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작은 것만 찾으려니까 이렇게 될 거라 미분 불가가 두 개인 건 좋다 이거지.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되는데 1차 함수의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되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생겨서 미분 안 되는 건 괜찮아도 역함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겨줘야 되냐? 이렇게 생겨주면 되지. 이제 식을 쓸게요. 이 친구의 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k-의 6x 그 다음에 플러스 6이고 여기에다가 y는 누구고 x 플러스 k가 지나갈 건데 요 1차 함수가 꼭지점 기준 더 오른쪽에 1에 지나가줘야 더 작은 녀석이라는 게 직선 탔다가 2차 탔다가 직선 탈 건데 계속 증가하고 당연히 미분은 불가능하고 가 되는 거지. 맞냐?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냐? 둘이 두 점에서 만나긴 해야 돼. 왜 안 만나면 미분 불가가 안 생겨. 또 두 교점이 모두 2차 함수의 꼭지점보단 오른쪽에 빠져 있어야 돼. 그 두 개를 검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하러 가야 되겠지. x의 제곱 괄호 k-의 6x 플러스의 6은 x 플러스의 k. 이 항을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k-의 7x 더하기 6-k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두 점에서 만나겠지? 맞냐? 근데 뭔가 k 빼기 7이고 6 빼기 k네 하고 좀 생각해봤더니 마이너스의 1과 k-의 6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그 말은 근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x는 1 or 6-의 k가 있다는 뜻입니다. 맞냐? 아, 그러면 뭐만 하면 되겠냐면 얘네 둘이 같은 근이면 안 되겠지. 같으면 그건 중근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1차 함수가 밑에 붙어 있다는 뜻이고 작은 거는 계속 1차 함수가 될 거니까 미분 불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k는 5만 아니면 되겠구나. 일단 여기서 하나 찾아놓고 물론 누가 더 큰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대충 1이랑 6 빼기 k 이렇든 반대로 대소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6 빼기 k고 1이든 아무튼 누구보다 2차 함수의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자, 2차 함수의 대칭축 동준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k 빼기에 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어차피 노란색 대소관계든 초록색 대소관계든 아무튼 오른쪽이니까 구분 짓지 말고 그냥 하자. 어차피 아무튼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6보다 1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같은 건 되나? 같은 건 돼요. 여기를 지나는 건 다 괜찮으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의 6보다는 6 빼기의 k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먼저 얘부터 봅시다. k-의 6은 마이너스 이상이다. k는 4 이상이다. 그 다음 이쪽도 마이너스의 2배로 합시다. k-의 6이 마이너스 2배니까 2k-의 12. 그러면 6k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 4보다는 k가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와. 됐니? 정수 k래. 근데 방금 k는 5면 안 된다라는 건 중근 조건 때문에 나왔었음. 두 가지밖에 없네. k가 4이거나 아니면 k는 6이겠군요. 됐음. 여기서부터는 쉬워. 왜? k는 4면 이제 더 이상 어떤 미지수도 없거든. 그럼 교점도 딱딱 잘 나올 거거든. 그럼 인테그랄 그냥 구간 나눠서 어디까지는 직선이고 어디까지는 이 함수겠구나 알아서 나눠서 하시면 돼요. 6일 때도 마찬가지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산입니다. 자, 그 다음 84번입니다. 자,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a, fa에서의 접선 g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한눈에 이쁘게 잘 안 그려지게끔 좀 복잡하게 줬거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인지 당연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미분 좀 할게요. 자, f의 프라임은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5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 그렇다면 이거는 쉬었다 가는 함수겠구만. 요렇게. 요렇게. 자, 여기가 제로. 조금 뚱뚱하게 그려보자. 0에서 근 하나 가지고 3중근이니까 여기가 3. 여기가 0. 비율관계 굳이 쓰자면 너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겠지. 3대 1이었으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hx라는 걸 어떻게 잡았냐면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 a부터 b까지는 그 a에서의 접선 gx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하래. 근데 이 hx라는 게 어때야 돼요? 얘가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함수래. 그러면서도 무엇을 맥시마이즈 할 거냐면 h4를 맥시마이즈 하자야. 자, 대충 어떤 흐름인지 볼게요. 자, 연습해볼게. 연습이니까 좀 짧게 다시 그려보고 해볼게요. 가령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4차를 그대로 따라와요. 그치? 그 다음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갈아탈 거니까 접선은 당연히 매끄럽게 딱 올 거야. 이렇게 오겠지. 맞냐? 그 다음 어디까지인가? B까지만 그 접선 그대로 가래. 어디까지인지 몰라. 쭉 가래. 근데 거기서부터는 fx를 끌어올리든 내리든 해가지고 잘 이어붙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4차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봐. 2점 이후로 기울기가 얘랑 같은 점이 없지.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의 3이라고 치면 점점 커지면서 0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수니까 뭐 이런 곳을 갖다 붙이면 뾰족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럼 A가 너무 일찍 갈아탔으니까 안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A를 여기까지 잡아볼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까지는 그대로 오고 거기서부터는 이렇게 갈 거예요. 기울기 0인 채로 쭉 가겠지. 어디까지 가지 몰라. 근데 이제 얘를 끌어다 붙여서 미분 가능하게 붙여야 돼. 그럼 어디를 붙여야 되겠어?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은 애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너가 B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접선의 방정식으로 오다가 남아있는 이응을 의아하고 이어붙이겠다 이거지. 맞나? 자, 그러면 이때 아까 여기가 1이었고 1이 아니죠. 0이었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H4라는 건 분명 이제 이쪽에 있을 거고 내가 이게 찾고 있던 H4가 이거였다 이거지. 근데 그런 걸 좀 더 키우고 싶다 이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오른쪽까지 가보자. 자, 만약에 A를 한 요 정도까지 왔다고 치자. 그러면 대충 알았어. 어차피 이 가운데 접선은 아무런 걸림돌이 아니고 이 나머지 쪽하고 미분 가능하게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식으로도 확인 가능해. F'A랑 G'A가 같아야 돼. G'B랑 F'B가 같아야 돼. 근데 G는 1차 함수야. 프라임이 일정해. 그럼 F'A랑 F'B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결국 여기서의 접기랑 대충 사이값 정리 느낌 한 요 정도가 기울기가 같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A, B를 잡아주고 그 사이는 접선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딱 일치하는 순간부터 좀 위로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올리자 이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4가 B 왼쪽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에 있는 거다 이거지.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언제가 H4가 가장 크느냐?
인데 요거는 우리 미적분로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판단을 더해서 설명을 할게요. 해설지에는 수투로 풀었기 때문에 도함수의 넓이로 갔는데 나는 그림에서 보여드릴게. 자, 생각해 봅시다. 결국 이 동네의 기울기랑 이 동네의 기울기의 같은 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4차 함수는 이 뒤로 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지지. 그리고 시작은 0이지.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날개 여기는 기울기가 제로 이상의 모든 실수가 다 있어요. 즉 얘는 재고가 충분해. 근데 이제 음수는 없으니까 아까 A가 여기 있던 게 안 됐던 것 뿐이지. 그러면 뭔가 4에서의 함수값을 키우고 싶다는 건 크게 위로 빨리 갔으면 좋겠지 않냐? 맞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동네에서 기울기 제일 큰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미적분 얘기를 하는 거야. 값을 물어본 건 아니고 어떤 점이겠어? 변곡점이지.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요 정도의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동네에서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죠. 그러면 어떻게 내줬으면 되는 건가 찾았네. 여기가 제로고요. 여기가 3이고요. 요 정도의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변곡점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를 거예요. 그 친구랑 기울기 가파르면 꽤나 위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왜? 동네에서 제일 가파르거든. 그나마 저 위쪽에 요 정도 있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쭉 옵니다. A를 여기까지로 잡아줘.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갈아탈 건데 언제까지 가면 돼요? 같은 x값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요 간격만큼을 위로 들어 올려주면 되겠지. 그 들어 올리는 값이 C겠지. 그리고 그때부턴 요 흰색이 이렇게 붙어서 가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먼저 찾아야 될 거. 첫 번째 A. 그게 어딘지 찾아야 되겠다. A는 바로 변곡점. 변곡점은 두 번 미분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 친구가 제일 커질 때지. 근데 F'이라는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0에서 지나고 3에서 접했지. 언제가 제일 가팔라? 1일 때가 제일 가파르지. 그러니까 여기는 1이겠네. 자, 그러면 이 점이 결국은 1, 뭐가 될 거냐면 대입해야 돼. 4분의 1 더하기 먼저 2분의 9 합시다. 4분의 19, 4분의 11, 1,4분의 11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F'1로 찾아야 돼. 근데 3차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돼. 4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일단 A는 찾았고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초록색이 바로 Y는 기울기가 4며 1,4분의 11을 지나니까 4x 마이너스 1 더하기 4분의 11이니까 4분의 7이겠다. 아닌데? 마이너스 4분의 5인가? 이러면 1,4분의 11 맞아?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또 뭘 찾아야 되냐?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얘랑 평행한 점을 찾아야 되겠지. 근데 그거 다 나와 있어. 1에서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이거 4죠. 여기는 4컴마네. 그치? 4, 얼만데는 4차 함수에다 대입해야 돼요. 4, 대입해볼게. 4가 한 번 약분하니까 64. 64 빼기 128 마이너스 64 더하기 8, 9, 72. 72 빼기 64는 8. 여기가 4,8이겠지. 이 부분을 얼마나 평행이동해야 되냐? 1차 함수랑 같아지게끔 평행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1차 함수는 4, 얼마냐? 16 빼기 4분의 5. 16 빼기 4분의 5. 59? 맞나? 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었어야 되나요? 바로 C는 4분의 19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지. 4분의 32 빼야 되니까 27만큼 해야 되겠다. 내가 찾아야 되는 게 A랑 B, B도 찾아야 되는데 B가 뭐더라? 어디부터 B냐?
어디부터 B야? 여기부터 B야. 그거 뭔데? 4야.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B랑 C랑 C 빼기 B를 빼라. 100 괄호 C 빼기 B. 암산되나? C를 100배 하면 너무 큰데? 미리 할까? C에서 B 빼면 4분의 11. 25 곱하기 11. 275.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좀 썼어. 아무래도 미적분 러기 때문에 가능한 풀인 것 같아가지고. 이 직관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거에도 중요할 것 같아. 결국 변곡점의 의의가 동네에서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점이기 때문에 기울기 가파르게 가둬야 함수값이 커지겠지 뭐. 됐슈?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수투 11, 11을 일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